제32기 KBS 바둑왕전 승자 3회전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류재영 구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입신이 만났습니다. 두 기사 모두 입신이긴 한데 사실 무게감은 조금 차이가 나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죠. 이세돌 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이고요. 상대한 류재영 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라고 하기에는 약간 손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예기사 시절에 워낙 강자로 유명했던 선수이고 또 최근에는 KBS 바둑왕전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재미있는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KBS 바둑왕전에서는 크게 이변이 없었는데요. 오늘 류재영 구단이 과연 이변을 일으킬까요? 류재영 구단 대 이세돌 구단의 대국입니다. 제32기 KBS 바둑왕전 승자 3회전. 류재영 구단 2011년 BC카드배 본선 GS칼텍스배 8강에 올랐고요. 2013년 바둑리그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세돌 구단 2012년 삼성화재배 우승, 올레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준우승만 2차례입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32기 KBS 바둑왕전, 현재 승자조에 살아남은 선수들은 모두 구단입니다. 그만큼 쟁쟁하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류재영 구단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전에서는 그리 특출난 성적을 최근에 내고 있지 못한데 이번 KBS 바둑왕전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거든요. 오늘 이세돌 구단을 만나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동안 한국 랭킹 1위를 고수하다가 최근에 한국 랭킹 3위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바둑팬 그리고 바둑 관계자들 걱정을 하고 있죠. 최근에 인터뷰에서 요즘 좀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다시 예전에 공격적인 성향의 그런 날카로운 바둑을 보여줄지 주목이 됩니다. 뭐 인터뷰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성적으로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네. 구단 전반기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기에는 50%를 밑도는 성적을 기록하던 때도 있었고 좀 이세돌 구단답지 않은 네. 그런 바둑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페이스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 바둑계도 중국 바둑계에 약간 밀리는 양상이거든요. 동반 부진에 빠졌는데 어쨌든 이세돌 구단의 컨디션이 살아나야 이세돌 구단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한국 바둑계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뭐 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도 항상 큰 승부에서는 우승컵을 거머쥐었었는데요. 올해는 결승 무대에서 2번 또 준우승에 그쳤고요. 네. 특히 이세돌 구단이 지금까지는 늘 이겨왔던 후배 기사 박정환, 김지석 이 구단 2명을 상대로 결승 무대에서 2차례 패했거든요. 이것은 과거의 이세돌 구단과 조금 달라진 점이고 큰 승부에서 더욱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이세돌 구단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의아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이 출란배에서의 패배는 더 아팠는데요. 네, 중국의 천야오의 구단에게 패했죠. 아무튼 이세돌 구단이 뭔가 제 컨디션을 찾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빨리 자신의 페이스를 찾길 기대해 봅니다. 초반 진행 굉장히 빠르네요. 류재영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두 기사가 모두 신예의 강자이던 시절에 2000년인데요. 그 당시에 천원전 타이틀전 결승 무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승에서 이세돌 구단이 류재영 구단을 상대로 3대 0으로 완봉승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 두 기사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 류재영 구단도 결승 무대에 종종 오르던 멤버였나요? 뭐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예 강자였고요. 이세돌 구단도 그때 타이틀이 첫 타이틀입니다. 그런 만큼 한창 뻗어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은
호랑이 등에 날개를 얻은 격이 되었고요. 류지영 구단은 그 이후에 결승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신예 강자들을 상대로 늘 한 방을 보여주는 류지영 구단이고요. 네. 강자에게 더 강해진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번 KBS 바둑왕전 본선에서도 이호승 초단, 김현찬 초단에게 연이어 승리를 했는데요. 네. 또 승리를 거두는 내용에서도 아주 훌륭한 수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어떤 수들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풍은 어떤 편인가요? 기풍은 일단 버티는 기풍이고요. 실리를 좋아하고 타개하는 바둑입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류지영 구단에게 아주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사실 널리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창호 구단이 처음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기사에게 패한 것이 바로 류지영 구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90년대 후반 이창호 구단이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류지영 구단에게 패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창호 구단의 프로 인생 약 15년 가운데 후배 기사에게 패배는 없었거든요. 네. 첫 패배가 류지영 구단이었죠. 확실히 강자를 만나면 좀 더 힘을 내는 그런 기사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정석 진행인데요. 필연의 수순이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실 저렇게 한 곳에 귀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변화가 전개되는 포석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대결은 류지영 구단도 귀를 낮은 채 걸쳐갔고 이세돌 구단도 그랬습니다. 네. 서로 간의 기세의 충돌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세돌 구단, 물론 정석 수순이긴 하지만 손이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네. 이세돌 구단 속기파 기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짧은 바둑에서는 초반에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손이 아주 빨리 나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좌하기 쪽에 먼저 백돌이 있을 때 이 정석이 많이 등장하는데 네. 그때는 백이 변해서 다가서지만 지금은 귀에 백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서 눌러가는 겁니다. 이제는 귀로 갈 수 있나요? 이제는 귀의 가치가 많이 작아졌죠. 네. 대여 빨리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네, 류지영 구단이 이 장면에서 초읽기를 했습니다. 방향을 두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작전 선택의 기로입니다. 백이 중앙으로 한 번 더 벌려둠으로써 폭넓은 바둑을 구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 우변을 둘, 갈라칠 수도 있고 셋, 보통은 넷, 중앙에 가는 다섯, 것이 무난해 보이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한 번 더 백 진영을 지켜둡니다. 흑 초읽기를 류지영 시작하겠습니다. 구단이 좀 타이트하게 두면서 특히 중반 승부처에서 상대가 공격해 올 때 손을 빼고 버티는 수를 많이 두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세돌 구단을 상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두텁게 포석을 짜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백이 중앙으로 온 이상 흑도 받지 않는다면 그곳에 나와 끊어서 흑 한 점이 떨어지죠.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지금까지의 포석은 서로 간에 무난합니다.
백은 다시 한번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네, 20초. 이제는 하나, 좌하기 둘, 쪽을 둘지 셋, 아니면 우변을 둘지 넷,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다섯, 여섯,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곱, 우변이 넓어 보이네요. 여덟. 처음 바둑을 배울 때 귀, 변, 중앙 순으로 배우지만 지금은 좌변에 흑돌이 두 칸을 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좌하기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귀를 이렇게 비워두고 많은 수순이 진행되는 게 참 이색적인데요. 네, 20초. 최근에 바둑에서는 저도 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도 한동안은 여덟, 좌하기를 안 줄 것 아홉, 같습니다. 열. 흑 4번 남았습니다. 귀가 가치가 있어지려면 큰 자리들이 다 두어져야 하는데요. 네. 자, 이세돌 구단도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자, 어떤 걸 고민하고 있을까요? 20초. 하나, 네. 백이 우변에 들어온 장면에서 이세돌 구단 손이 멈췄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다가설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다가설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다가선다면 백도 이곳을 벌리는 진행이 되겠고요. 네. 흑을 지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흑의 세력이 있는 만큼 약간 좁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다고 넓은 쪽으로 이제 다가선다면 위쪽인데 이제 이쪽의 모양은 넓힐 수 있지만 문제는 백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네. 아래쪽의 흑돌이 상당히 얇아집니다. 보통 이렇게 급소로 올 때는 흑은 느는 수가 당연합니다. 지금 이렇게 호구로 받는 것은 이쪽 젖힘을 당해서 흑이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그 자리 상당히 아프네요. 네. 그래서 이쪽을 늘고 이때 함정이 있죠. 백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끊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단수를 치고 이렇게 젖혀서 세 점을 살리기 위해선 끊어야죠. 그때 이곳을 잇고 네. 단수를 치고 필연의 진행입니다. 이때 이 교환을 하나 해두고요. 흑은 양쪽으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백은 이곳에 한 10집 정도 늘어났지만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흑의 세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흑의 네. 만족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도 아마 이렇게 네. 둔다면 이 끊어가는 수는 두지 않을 테고요. 이렇게 늘어서 두게 됩니다. 그때는 이쪽을 잇고 이쪽 날일자를 간다든지 또는 네. 이곳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싫다면 흑은 반대쪽에서 다가서야 하고 그 양쪽이 어느 것이 낫다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네. 이세돌 구단도 고민을 했는데요. 그럼 어느 한쪽에서 다가서는 진행은 나오는 건가요? 네, 아마 네. 지금 이쪽 귀를 두기보다는 그래도 이곳이 더 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세돌 구단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둘, 셋, 넷, 다섯, 아래쪽에서 다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좁지만 두터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다가가는 건 당연하고요. 네, 처음 흑의 선택이 어려웠지 그 네. 이후로는 서로 간에 거의 필연입니다. 이제 여기서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이 선을 붙이는 수가 있고 중앙 쪽으로 한 칸 띄는 수가 있습니다. 20초. 이 형태에서 하나,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수는 셋. 전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실전에서는 이 선을 붙이지 않고 중앙으로 띄었고요. 흑이 같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 귀를 한 칸 띄어서 받는 것이 무난합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쪽을 디나요? 반발을 하는군요. 아, 저 수는 정말 이세돌 구단 다운 수네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반발인데요.
두어지고 보니까 지금 배석에서는 그럴듯합니다. 20초. 하나, 둘, 백도 흙이 손 뺀 곳을 응징해야 할 텐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실리적으로 두네요. 보통은 지금 흙이 두는 그 자리를 씌어가야 하는데 네. 독특한 수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순을 바꿔보면 흙이 귀에서 받았을 때 백이 나를자로 들어간 셈이에요. 네. 우상 쪽 예상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보통은 받아주는 게 무난하겠죠? 네, 이곳을 받는 것이 정석 진행인데 네. 정석은 외우면 잊어버려라라는 그런 바둑 경언 있죠.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그 경언에 따라서 반발을 했습니다. 이쪽을 받았다면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이곳을 두고 여기 한 칸을 뛸 때 눌러 잡는 데까지가 정석입니다. 이 진행이 된다면 네. 일단 백이 두텁게 안정을 취하고 뭔가 이세돌 구단은 상대의 약한 돌을 공격하는 기풍인데 별로 공격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자신의 기풍에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안정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럼 백도 이쪽을 응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쪽을 보통 때 두지 않는 이유는 네. 백에게 이곳을 당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배석 상황을 자세히 보면 흙이 이곳을 받고 백도 한 칸을 띄어서 이 약점을 지켰을 때 이쪽에 흙이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보통은 백이 이곳을 감으로써 이쪽에 백의 모양이 넓어져야 하는데 네. 이제 흙돌이 적절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수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수를 택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이제 류지영 구단이 이 날일자를 택한 거고요. 흙은 다시 이쪽을 둘 수가 있어졌고요. 네. 하지만 약간 의아스러운 점은 네. 이 장면에서 왜 이곳을 두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이쪽을 두어야 하는데요. 어차피 이곳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흙이 받으면 이 자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뛰어나왔고요. 네, 그냥 이곳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이쪽 틀어 막히는 자리가 기분 나쁘다고 본 것인데 제가 보기엔 이쪽을 막히더라도 이 백돌이 적절히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거든요. 또 이곳을 막는다고 해도 이제 이선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세계대 결승에서 이창호 구단이 뒀던 수법인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실리로 일관되게 갔어야 되는데요. 네, 실전에서는 이곳을 띄어서 네. 흙에게 받아달라는 뜻이었는데 뭐 이세돌 구단이 받아줄 리가 없죠. 반발을 했고 지금 서로 간에 기세의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쪽 싸움도 전개가 될까요? 일단 이곳에 백이 날짜를 두었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눌러서 참을지 아니면 뭔가 반발을 할지 아니면 이쪽을 틀어 막을지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어쨌든 백은 이쪽을 두어야 하는데 당했기 때문에 뭔가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해서 이곳에서 싸움을 전개할 그런 흐름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은 어떤 수단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실전에서는 변을 틀어 막고 귀를 미니까 지금 붙여갔습니다. 바로 넘어주겠다는 건가요? 20초. 하나, 지금 붙인 수는 넘어가자는 수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더 이상 흙을 괴롭히기는 어렵다고 보고 우변에서 한 점으로 움직이고 우변에서의 싸움이 네. 최대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백도 또 한 점을 움직여 나오면서 국면은 상당히 어지러워지겠는데요. 네. 이런 어지러운 난전은 이세돌 구단의 장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류지영 구단이 이런 복잡한 바둑을 잘 두는 기사입니다. 네. 자, 두 기사의 기세 충돌이 볼만하겠습니다. (20초) 하나, 뭐 서로 간에 그렇게 무거운 돌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한 번 더 들어가나요?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바둑을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 수에 대해서는 이세돌 구단도 넘겨줄 리가 없죠. 일단 화를 냅니다.
지금 저 백이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서 흙 3점을 꽉 이어서 연결시킨다면 흙 1점 위쪽으로 4선으로 붙이는 수가 통렬합니다. 네, 기세인데요. 네. 지금 백이 끊는 것은 일단 끊는 형태 자체가 빈삼각으로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고 바깥쪽에서 흙이 싸바른다면 오히려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석점을 가볍게 봤군요. 또 상대가 버리니까 잡질 않죠.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수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형태가 나오나요? 일단 흙도 반발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저런 곳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이제 3선 쪽에 호구로 셋, 들여다보는 수가 있는데 넷, 지금 상황에서 그 수는 다섯, 좋지 않습니다. 6, 역시 반발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 수 한 수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백은 20초. 하나, 가만히 끊어가는 수와 둘, 한 칸 셋, 띈 자리를 끼어가는 수 두 가지 다섯, 선택이 있거든요. 6, 7, 8, 9. 보통은 끼어가는 것이 돌의 모양인데 실전에서는 다른 진행을 택했습니다. 양쪽을 연결하긴 했는데요. 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류지영 구단도 거침이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일단 넘긴 넘어야죠. 네, 거의 필연의 수순인데요. 한 수 한 수 내포되어 있는 변화는 많지만 지금 쌍방 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는 잡는군요. 지금은 백도 연결을 해야죠. 방금 전에 이세돌 구단은 끊을 수 있는데 단순히 한 점을 따냈고요. 네. 사실 이 수순을 보시면서 왜 이런 수순이 나올까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서로 둘 수 있는 곳을 피했는데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네. 네, 이쪽으로 한 칸 띄었던 장면입니다. 백도 잡기에는 모양이 좀 안 좋아요. 이곳을 잡으면 네. 흙이 이곳을 선수하고 꽉 눌러 막아서 이후에 전부 조여 붙이는 수가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상당히 두텁고 이쪽의 백돌이 상대적으로 얇아지죠. 네. 이것은 백이 안 되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쪽을 붙여갔습니다. 젖히고 끊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끼우는 수도 상용 맥점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끊는 수가 좀 더 확실하다고 보고 이렇게 끊어갔고요. 만약 끼워서 두었다면 잇고 이쪽을 이을 때 이렇게 넘는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떨까요? 글쎄 제가 보기엔 판단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이 수도 충분히 둘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끊고 이쪽을 두어서 연결을 하는 형태가 됐고요. 네. 이제 넘는 것까지는 필연이죠. 네. 이쪽을 넘지 않고 반대쪽을 넘는다면 이 단수를 당해서 백이 한 칸 띄었을 때 이 세 점이 좀 얇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직 끊기는 단점이 있고요. 이쪽을 두었고 이제 흙이 이곳마저 넘어간다면 백이 들어가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백도 막는 것은 필연이고요. 네. 흙이 이곳 세 점을 살린다면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흙만 얇은 형태죠. 네. 이제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이쪽을 늘었던 겁니다. 서로 간의 급소군요. 또 이제 와서 이어주자니 이어서 이 교환이 상당히 당했고요. 이제 그래서 끊어갔고 지금 흙이 끊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끊는다면 이 따내면서 3점이 잡히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네. 아까와는 달리 이곳에 가일수를 하지 않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도 상당하고 또 이 중앙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들여다보고 이렇게 젖혀서 패를 하는 노림이 있고요. 뒷맛도 나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이제 이쪽을 따내서 응수를 한 것입니다. 거의 필연의 진행인데 네. 일단 애초에 백이 들어갔던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 흙집은 크게 늘은 것이 없는데 백은 3점을 잡았고 또 전체 모양도 백이 탄탄하니까 백이 좀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부분적으로는 득점을 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 국면을 봤을 때 일단 실전에서도 이곳을 막고 이 교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쪽의 흙돌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곳의 백돌이 상당히 얇아졌고 지금 이런 자리도 집으로는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날일자를 씌어간 장면인데 네. 아직 이 3점을 잡긴 했지만 뒷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젖혀간다면 패가 되는 거죠. 항상 흙이 이렇게 끊어서 패를 걸어가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압이 된 게 아니네요. 네, 맛이 고약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약간 흙이 편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붙이고 끊어간 장면인데 물론 앞으로의 수순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곳에서의 처리가 중요하겠고 네. 이쪽의 패가 이 바둑이 어떤 변수가 될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자, 전장은 다시 중앙으로 옮겨지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 우화 석점이 완전히 제압이 안 된 게 좀 불만인데요. 네, 이세돌 구단도 지금 최강의 반발을 해갔고요. 저렇게 두는 것도 계속 우하기 쪽에 노림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중앙 쪽만 놓고 보면 흙은 우영인데 반해 백은 빵 따냄을 얻어서 만족이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네. 점점 더 20초. 일선에 젖히는 하나, 패맛이 둘, 고약합니다. 셋, 그렇다고 넷, 류지영 구단이 한 번 받아주자 다섯, 하니 좀 발이 여섯. 느리고요. 7, 8, 9. 우상도 여전히 불안한 형태인가요? 잡힐 돌로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계속 공격을 당하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치받아서 모양을 정비시키고 있습니다. 아, 반발했어요. 자, 받아주면은 그 자리로 모양을 잡겠다는 뜻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의 저수가 통한다면 네. 류지영 구단이 좀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 셋, 어쩌면 류재영 넷, 구단은 흙의 반발을 다섯, 생각하지 여섯.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거침없이 두고는 있는데 이때가 이세돌 구단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덥석 101점을 끊었다가는 네. 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네, 참아두었습니다. 흙이 모양은 안 좋은 형태인데 이때 어차피 양쪽이 맞보기라는 뜻이에요. 이 20초. 하나, 둘, 셋, 넷, 연결도 다섯, 해야 하고요. 6, 7, 8. 네, 류지영 구단 위기입니다. 방금 전에 백이 이은수로 버틸 수가 없었나요? 버틴다면 한 점을 잃는 건가요? 한 점을 제압하는 거죠, 젖혀서. 네. 네, 그 자리를 젖히고 돌파당하고
이제 따로 살리는 진행이 버티는 흐름이었는데 실전에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행은 애초에 백이 건드려서 이득을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상변에서 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상변 수승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치받아 갔죠. 받아 달라는 뜻이었고 만약 네. 받아준다면 이곳을 끼워서 흑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네, 패로 버티고 결국 이 패는 뭐 흑이 양보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네. 따낸다고 해도 어차피 이곳을 찝으면 흑은 이렇게 이어야 하니까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 이제, 형태는 네. 너무 당했죠. 형태도 완벽해졌고요. 네, 백이 손을 빼서 다른 곳으로 가면 백도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받아주질 않았어요. 네, 이쪽으로 느른 수가 좋은 반발이었고 지금 받자니 받는다면 방금 전의 변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백도를 가열해야 하고요. 네. 그래서 류지영 구단도 이제 이쪽을 찝고 젖혀서 반발을 한 것인데 흑도 끊는다면 걸리는 그림이었나요? 네, 이 끊는 것이 함정입니다. 네. 이쪽을 백이 늘게 되고요. 느는 순간 이 젖혀서 흑 두 점이 잡히는 뒷맛이 있죠. 살리면 이쪽을 끼워서 이번엔 이 두 점이 잡힙니다. 최대한으로 버틴다면 이렇게 틀어 막는 수는 있습니다. 네. 이때는 뭐 하나 젖혀두어도 되고요. 이곳을 두고 묘수풀이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지금 끊는 것은 끊어서 흑이 세 수, 백은 두 수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선을 내려서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양쪽을 보는 수인가요? 일단 상변 쪽은 먹여치고 따낼 때 네. 단수 치는 것을 보고요. 흑은 백의 수를 메꾸기 위해서 바로 틀어막을 수는 없죠. 이쪽 단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쪽을 잡아야 하는데 이제 그때 끼어가면 끊어도 이어서 이제는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세돌 구단이 당장 끊지는 못했고요. 이쪽을 이어서 두었습니다. 글쎄요. 실전에서는 이곳을 이어서 상변 변화가 진행 중인데 이쪽을 네. 젖혀서 반발했다면 그러면 뚫는 진행이 되는데요. 네, 돌파를 하게 되고 백도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좀 더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제 이렇게 붙여서 둘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 두는 자체가 이 단수가 자연스럽게 돌이 오게 되고 네. 그러면 이 부분의 맛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젖히는 수를 두지 못한다면 그 전에 백이 건드려서 이득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젖히는 건 큰 차이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실전에서는 2단 젖혀갔고요. 네. 끊고 이렇게 단수를 하나 쳐두고 한 점을 잡았습니다. 이 단수 쳐두고 잡는 것도 요긴한 수순입니다. 네. 이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백이 단수 치고 돌파가 가능합니다. 이 두 점은 가볍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 교환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네. 백이 나오는 순간 3점으로 잡히게 됩니다. 또 이쪽에 사활이 걸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해뒀고요. 네, 그때 이쪽을 끊으니까 지금은 좀 걸렸어요. 네. 지금 실전에서도 이쪽을 잡았는데 이제는 흑이 아마 이곳을 둘 것 같고요. 백이 이 자리까지는 선수 교환이 되지만 지금 이곳에 네. 흑이 한 번 더 두면 수가 납니다. 이렇게 늘면 수가 나죠. 그 자리도 또 받아야 되는데요. 받아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백이 건드려서 이 두 점까지 잡힌 셈이네요. 네, 이쪽에 약간의 집은 깼지만 네. 이 두 점이 잡힌 것과 비교를 해보면 뭐 집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은 없고 무엇보다 귀중한 선수를 흑이 잡았기 때문에 네. 이세돌 구단이 이쪽에 뒷맛을 노려올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이제 그것이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의 반발이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20초. 아, 지금 실전에 먼저 둘, 4점으로 셋. 키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정확한 여덟. 수순이네요. 아홉. 저렇게 교환을 해두고 2점을 잡는 것이 집으로 이득입니다. 팩감으로도 약간 이득이고요. 네.
흑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하기 쪽 맛을 건드릴 때 그 패를 류지영 구단이 어떻게 버텨낼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최대 승부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구단도 일선에 젖혀서 패를 들어갈 때 그 패에서 진다면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20초. 확실한 하나, 패감 계산이 끝나야 네. 결행을 셋,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교환하는 수순들이 우변패와 관련이 있나요? 자체 패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패를 들어가고 나서 지금 방금 전 흑이 둔 자리를 끊으면 패감이 되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확실한 패감을 만들기 위해서 실전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흑도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패인 거죠? 네, 저 패를 졌을 때에는 애초에 건드리지 않고 백이 지키는 것과 비교해서 5집 이상의 차이가 있고요. 네. 흑 전체의 대마에 대한 안형에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패를 걸어갔을 때에는 이 패를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을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은 저 패를 지면 바둑이 끝이죠. 뭐 다른 곳에서 웬만한 연타로는 만회하기가 어렵고요. 물론 좌변 같은 곳에 2번 연타를 한다면 뭐 바둑 만만치 않을 수 있겠는데 20초. 하나, 일단 백이 쓰는 패감이 전부 악수 패감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좌상부터 패감을 써가는데요. 네, 그 패감 애매하긴 한데 네. 패감이 되나요? 좀 작나요? 아, 작은 것은 아니고요. 네. 백이 한 번 더 연타를 했을 때 다섯, 흑 전체도를 살릴 수 있는가 일곱. 봐야 합니다. 여덟, 아홉. 네, 지금 백이 떴다면 그 자리를 두었을 텐데 흑 3점은 잡히지만 흑도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나머지 흑도를 살려낼 수만 있다면 뭐 해소를 하더라도 충분했는데 지금 흐름 자체가 흑이 좀 괜찮다 보니까 모험을 피하고 있죠. 서로 간의 기세인가요? 굉장히 수순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이 어디 패감 쓸까요? 패감이 확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요. 상변 쪽에 한 번 더 패감을 쓰면 이번에는 안 받을 것 같고요. 20초. 하나, 이제는 정말 가치가 둘, 작아졌습니다. 셋, 넷, 백은 중앙 다섯, 쪽을 쓰거나 여섯, 네. 또는 일곱, 좌변 쪽을 쓰는 여덟, 것이 보통입니다. 아홉. 아, 저곳은 받지 않으면 다시 찔러서 먹여치면 패가 된다는 뜻이죠. 재미있는 자리에 백감을 섰습니다. 흑은 좌상기에 한 패감이 더 있고요. 그냥 있는 쪽에 손이 갔었는데요. 아, 지금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네. 류재영 구단이 썼던 중앙 팩감이 자연적으로 베개 수를 한 수 메꿨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흙이 뒤로 이을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 뭔가 자충의 형태가 됐네요. 네.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한 수 손해를 봤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일선 패를 잇는다면 네. 여덟, 어차피 아홉, 다시 패가 됩니다. 일단 류재영 선수가 고전인데요. 팩감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그곳밖에 팩감이 없죠. 이 자리는 흙이 받아주나요? 글쎄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지금의 흐름에서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흙이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20초. 하나, 생각지도 않았던 바꿔치기를 해서 셋, 뭔가 혼돈을 네. 줄 필요는 없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좌상 쪽에 하나가 더 남아 있고요. 그 외의 흙은 어디 팩감이 있나요? 가장 애매한 팩감은 우하기 쪽 일선에 먹여치는 그렇죠. 팩감이 네. 어렵습니다. 둘, 셋, 넷, 확실한 팩감은 다섯, 좌상기 쪽에 쓰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은 백도 좌변을 쓰면서 버틸 여덟. 테니까요. 네, 그 자리가 애매합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지금은 이세돌 구단이 패를 통해서 승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흙이 다섯, 들어온 장면에서 여섯,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여덟, 되죠? 아홉, 열,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류재영 구단 마지막 초읽기까지 갑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부분적으로 저 팩감을 인정한다면 네. 백이 한 집 나 있는 형태를 꽉 이어서 팩감을 받아야 하는데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내서 일곱. 봤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한 번 더 흙이 따냈을 때 그때 반발하나요? 네, 지금 백이 있는다면 흙은 방금 전에 백이 따냈던 그 자리를 다시 따내게 되겠습니다. 네. 기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지금 양쪽에서 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흙은 저 패를 굴복시켜놔야 101점을 따냈을 때 안전한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굴복하는 것은 다섯, 뭐 앉아서 여섯, 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백도 여덟, 반대쪽 패를 아홉. 따내서 네, 반발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형태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결국 백은 우변에 이 선을 젖혀서 패하는 것 외에는 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백은 한 번이라도 그냥 패를 양보하는 것은 흙의 수를 늘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타이트하게 버틸 수밖에 없고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이번에는 우변에 여섯, 일곱, 흙 7점 포도송이 형태에서 패가 되겠습니다.
패가 옮겨졌죠. 그런데 단수 치고 따냈을 때 백이 한 패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곳을 있는 것이 절묘한 패감이네요. 지금 흑이 한 번에 백도를 잡을 순 없죠. 그렇다면 저수는 패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은 자상기와 바꿔치기가 되겠네요. 백도 받을 수가 없겠네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쪽의 패감은 백이 받아야 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네. 모양이 달라졌어요. 마지막 하나, 둘, 하지만 이것은 셋, 집으로 넷, 흑이 상당한 이득을 받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꿔치기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네, 류지영 구단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곳을 이제 패를 걸고 따낼 때 네. 패감이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 패감을 쓰면 지금은 무조건 해소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쪽을 쓸 때를 보겠습니다. 이제 백의 최강의 연타는 이쪽을 두고 이제 돌파를 하는 것인데 네. 아까와는 달리 이곳에 따내는 수가 이제 생겼고요. 아까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연타가 되니까 네. 흑이 패감을 받아준 것이고 지금은 그 형태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저 연타를 흑이 받지 않습니다. 큰 차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패감을 찾아야 하는데 네. 그것이 이쪽을 잇는 패감이었고요. 잇는 패감을 쓰니까 흑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밖에서 조이는 수뿐인데요. 따낼 때 네. 이쪽에 패감을 써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패를 받으면 흑이 따내고 나서 어떤 패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해소를 하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네. 지금 이쪽의 패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백집이 11집이 나는 자리였고요. 네. 지금 흑집이 35집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46집짜리 굉장히 큰 자리죠. 굉장히 큰 자리네요. 네. 이쪽에서 네. 패를 이기긴 했지만 지금 우아기 쪽은 백이 한 번 더 두더라도 해소가 안 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어도 어차피 패니까요. 실전에서도 바로 이쪽을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어도 어차피 한 번 더 가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보고 류지영 구단의 생각은 이쪽을 둠으로써 이 흑돌 전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한 집밖에 없습니다. 네. 실전 진행에서는 이쪽을 찌르고 네, 지금 이 장면에서도 바로 막지 못한 것은 막으면 이 따내는 자리를 선수로 당하니까요. 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후퇴를 했고요. 밀어서 지금 끊고 느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의 필연이에요. 백은 이곳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이쪽을 막아야 합니다. 아래쪽 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단수를 치면 이런 형태는 절묘하게 일선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어서 흑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갔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 있는 흑돌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진행은 그냥 쉽게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집을 내면 백이 계속 잡으러 오기 위해선 이쪽을 찝고 잡으러 와야 하는데 이것은 네. 쉽지 않습니다. 이쪽을 잇고 나서 이을 때 이쪽도 터져 있고 네. 이쪽도 터져 있고 잡힐 돌이 아니죠. 이건 정말 일직선적인 공격인데요. 만약 이 단수 치고 이쪽 한 집 내는 수를 둔다면 네. 이 그림은 뭐 거의 이세돌 구단의 승리로 굳어지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바꿔치기 자체는 이세돌 구단이 큰 득을 본 건가요? 네, 결국은 애초에 패를 걸어가서 흑은 이쪽에 잡히고 이제 귀에 맛을 남긴 반면 백은 크게 잡혔기 때문에 이 득실은 역시 흑이 큰 우세로 보이네요. 네. 자, 류재용 구단은 이제 중앙 공격에 모든 걸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도 단수 치고 한 집 냈죠. 저수가 결정타로 보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저렇게 두고 나서 이제 우하기 쪽 귀를 두는 것과 또 좌하기 쪽 귀 양쪽을 네.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서야 좌기가 채워졌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늦게 빈 귀를 두는 바둑은 아마 신기록 아닐까요? 상당히 많은 수순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정말 진기한 바둑입니다. 방금 전 백이 귀를 둔 것이 192수째였거든요. 거의 200수가 가까이 돼서 귀를 뒀는데요. 네. 제가 바둑을 배운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바둑이 급박하게 흘러갔죠. 네. 뭐 이 바둑을 보면 20초. 귀가 반드시 가장 큰 자리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귀보다 더 큰 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서로 네 수째까지 자신의 귀를 차지하고 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포석이지만 하나, 이제 누군가 수순을 틀어서 셋, 넷, 상대의 귀를 먼저 다섯, 걸쳐왔을 때 또 여섯, 그쪽에서 싸움이 번졌을 때 그 네. 여덟, 순간부터는 반드시 그 남아있는 귀가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보통 한쪽 싸움이 일단락되면 그때는 귀를 차지하는데 오늘은 정말 늦었습니다. 네, 지금은 타협이 되는 순간이 뭐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에 192수째 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백도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집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중앙과 하변 쪽에서 어느 정도는 집이 나죠. 하지만 일단 좌상귀 쪽의 마지막. 흙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둘, 지금은 거의 셋, 승부가 결정이 넷. 나는 모습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구단이 승자 4회전에 오른다면 바로 옆조에는 이창호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3회전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요. 네. 누가 이기든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은 또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까요? 네, 아주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창호 구단과 박영훈 구단 하나, 한국을 대표하는 신산 아닙니까? 네. 끝내기 대결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고요. 또 누가 올라와서 현재 승리가 유력시되는 이세돌 구단과 맞붙는다고 하더라도 창과 방패의 대결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국내 본선 기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섯, 제가 본선 멤버의 몇 면을 보면 여덟, KBS 아홉. 바둑왕전 본선 멤버가 가장 화려하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구단들이고요. 네. 자, 탑10에 들어있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세돌, 박정환, 김지석. 최근 한국 바둑계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모두 살아남아 있고요. 패자조로 밀려나긴 했지만 최철한 구단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바둑계에는 최철한 구단까지 해서 빅4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하변에서도 최대한 집을 내고 중앙에서도 집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는 따라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흑은 좌상을 제외하고도 곳곳에 실내를 마련해 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흑집은 70집이 넘거든요.
160집이 채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미세한 차이는 아니네요. 네. 반면 10집보다는 반면 15집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반에 상당히 복잡한 국면도 있었는데 역시 이세돌이다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정말 화려한 수익기를 보여주었습니다. 7. 지금은 차이가 조금 나는 바둑으로 보이는데요. 네. 흑이 밀고 백이 막을 때 반대쪽을 틀어 막으면 끝내기에서도 상당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영 구단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세돌 구단의 불개의 승입니다. 이세돌 구단 오늘 바둑에서 초읽기 단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네요. 네, 그 정도로 조금은 여유 있는 승리였고요. 중반 이후에 긴박했던 전투를 이세돌 구단의 수익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승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오늘 이세돌 구단 순식간에 상대를 쓰러뜨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의 바둑에서는 내수 안에 이제 서로 귀를 차지하고 바둑을 두게 되는데 네. 오늘 바둑은 192수에 가서 빈기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긴박한 바둑이었는데 그 숨막히는 전투에서 역시 이세돌 구단의 수익기는 발군이었고요. 역시 이세돌 구단 이번 대회 우승 후보답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 원성진 구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승자 준결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